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동경제학. 이거 어렵게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죠? 제가 제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공부할 우리 든든한 학생들 있죠? 민준군, 서연양,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오늘도 박사님만 믿고 바짝 따라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박사님, 오늘 배울 내용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이죠? 완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이 주제가 시험에서 대체 왜 중요한지 맥락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1980년대에 어떤 기술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똑같은 충격에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는지 비교해보고 그 이유인 임금 경직성과 실업의 관계를 싹 분석할 겁니다. 마지막엔 당연히 핵심만 쏙쏙 요약하고 우리가 더 생각해볼 문제까지 던져볼게요.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오늘 내용 그냥 머리에 자동으로 저장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노무사 시험에서 노동경제학이 그냥 이론만 달달 외운다고 풀리나요? 절대 아니죠. 기술이 갑자기 발전했다, 전 세계 시장이 열렸다 같은 외부 충격이 닥쳤을 때 우리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결과로 왜 누구는 돈을 더 벌고 누구는 일자리를 잃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능력을 물어본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바로 그 모든 질문의 뿌리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에렌버그 교과서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파트고요. 박사님, 저 질문 있습니다. 교과서를 미리 좀 봤는데 비시장적 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왠지 오늘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와서요. 와, 민준군, 진짜 핵심을 짚는 질문이에요. 좋습니다. 비시장적 힘.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수요 공급 법칙 말고,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임금을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최저임금제라던가 힘센 노조의 임금 협상, 아니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여러 프로그램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 힘들이 뭐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임금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걸 딱 막는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잠시 후에 보게 될 미국과 유럽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그 열쇠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연 실험실이었던 1980년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 바로 컴퓨터가 사무실과 공장에 쫙 깔리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이게 그냥 뭐 새 기계 하나 들어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선진국 노동시장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어마어마한 기술 충격이었던 거죠. 이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80년대 초에 컴퓨터가 쫙 퍼지기 시작하니까 80년대 중반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단순 반복 업무를 하던 저숙련 근로자들. 이분들에 대한 수요가 그냥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뭐냐면 80년대 초반이 되니까 똑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나라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마치 과학자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거대한 자연 실험이 펼쳐진 거예요. 짱 박사의 주인공이 바로 미국과 유럽입니다. 기술 변화라는 똑같은 파도를 맞았는데 한쪽은 그 파도를 유연하게 서핑하듯이 넘어갔고 다른 한쪽은 꼿꼿하게 버티다가 다른 데서 큰 상처를 입게 돼요. 두 노동시장이 가진 서로 다른 철학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보세요. 미국이랑 캐나다는 시장의 힘이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임금도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충격을 임금 하락으로 흡수해버린 거죠. 마치 날렵한 스파이더맨이 공격을 휙휙 피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어땠냐? 강력한 노조나 최저임금제 같은 아까 말한 비시장적 힘이 임금 하락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심지어 저숙련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헐크처럼 말이죠. 박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임금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오른 유럽이 근로자들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니었어요? 월급이 깎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처럼 들리거든요. 와, 서연양 질문 정말 날카로운데요? 맞아요. 그냥 생각하면 임금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근로자한테 좋은 거 아니야? 싶죠. 그런데 말이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임금을 딱 버티고 있었던 독일,
실업률이 4.4%에서 무려 15.5%까지? 와, 이게 말이 되나요? 무려 11% 넘게 폭등한 거예요. 반면에 임금 하락을 감수했던 미국은 어땠죠? 고작 1.3%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유럽은 임금을 지키는 대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정말 뼈아픈 대가를 치른 셈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낸 걸까요? 지금부터 경제학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바로 이 수요 공급 그래프로 그 원리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래프 하나면 모든 게 다 이해됩니다. 자, 그래프를 크게 한번 보시죠. 세로축이 임금, 가로축이 고용량이에요. 일하려는 사람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과 사람을 뽑으려는 기업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이 만나는 여기서 균형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죠.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저임금 같은 것 때문에 임금이 시장 균형보다 높은 이 수평선 W 리지드 수준에서 딱 고정됐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이 비싼 임금 주고 뽑으려는 사람 수 QD보다 이 돈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 수 QS가 훨씬 많아지겠죠. 바로 이 남아도는 인력, 이만큼이 실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금이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즉 경직적이면 실업이 생기는 기본 원리예요. 자, 그럼 여기에 1980년대 컴퓨터 충격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컴퓨터가 저숙련 노동을 대체해버리니까 노동 수요 곡선이 D1에서 D2로 이렇게 왼쪽으로 휙 이동해버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똑같은 임금을 줘도 기업들이 사람을 덜 뽑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임금, W 리지드 수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원래는 이만큼이 실업이었죠? 그런데 수요가 D2로 줄어버리니까 기업이 고용하려는 양이 더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실업의 크기가 이만큼이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실업이 심화된 거죠. 이게 바로 독일에서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경제학적 이유입니다. 우리 에렌버그 교과서 원문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장 균형보다 높은 임금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을 막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균형보다 높게 끈적이처럼 고착된 임금은 한 번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아주 오랫동안 그 상태에 머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이론이 현실에서 얼마나 무섭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도장 찍을 시간입니다. 시험장에서 이 주제를 딱 마주쳤을 때 우리가 뭘 떠올려야 하는지 아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먼저 정리해 볼게요. 기술 발전처럼 노동 수요에 안 좋은 충격이 왔을 때 미국처럼 임금이 유연한 시장에서는 충격의 대부분을 임금 하락으로 흡수했어요. 그래서 실업은 조금만 늘어났고요. 그리고 유럽처럼 임금이 경직적인 시장에서는 임금 하락을 막았더니 그 충격이 전부 다 대규모 실업 증가라는 형태로 터져버린 거고요. 결국 임금 수준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고용 수준을 지킬 것이냐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상충관계, 즉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와, 완벽합니다. 두 사람 다 오늘 내용 정확하게 꿰뚫었네요. 맞아요. 바로 그 상충관계, 이게 이 주제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럼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입안자라면 피할 수 없는 경제 충격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수의 국민이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자리는 유지하는 사회, 아니면 일자리를 가진 소수는 높은 임금을 보장받지만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사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딜레마를 깊이 고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훌륭한 노무사가 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훈련일 겁니다. 오늘 두 학생 모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